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정부, 이 NL, 바로 민족해방 계열의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 바로 반미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그 반미를 노리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국형 핵잠수함 신기루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NL들에게 속고 있다. 왜냐? NL들이 원하는 건 뭐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NL들의 핵잠수함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NL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그들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 효과가 못 나오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한국형 핵잠수함의 불씨는 바로 1999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유령입니다. 유령 이제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정우성도 주인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고 나서 러시아가 뭐 전 세계 아주 많은 무기 체계, 기술 뭐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그때 이제 불공 사업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무기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무너진 소련 그리고 이 러시아에게 우리 한국 해군이 아쿨라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그것을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은 결국 이 사형수들로 승조원들을 꾸려서 동해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자진해서 침몰하는 이 방안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상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함장이었던 202 최민수 씨가 역할을 했던 202 이 202가 함장을 이제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지휘권을 가지고 일본에게 핵미사일을 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작전관이었던 정우성이 막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오야시오급 잠수함이 격침하러 오는데 그 오야시오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다 보니까 심도가 낮죠. 그런데 이제 이 아클라급 잠수함은 600m까지 들어가서 오야시오급 잠수함 하나를 격침시켜 버립니다. 의뢰로. 그리고 이제 이 일본과 미국의 잠수함들이 에워싸는데 여기에 이제 정우성하고 격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총소리가 나고 해서 일본에게 들키고 일본이 이제 격침을 시키고 이렇게 바닷물이 새고 있는 상황에서 정우성을 비롯해서 이 자기에게 반대, 즉 핵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이 대사가 바로 이제 이 유령의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바로 반미, 반일입니다. 유령이 침몰하는 건 저 어뢰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우리 자신 때문이야. 강하지 않으면 짓밟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치욕스럽게 살아갈 건가? 저 오만한 코쟁이들이나 쪽발이들 앞에 우리의 5천년 역사를 빼앗길 순 없어. 내가 유령이고 우리의 한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막 젊은이들이 이 미국에 대한 증오심,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불불불 솟아오르죠. 쟤들만 없었으면 우리 핵 잠수함 가지게 되는 건데 뭐 완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영화 유령뿐만 아니고 쉬리, 영화 쉬리가 나와서 또 반미, 그리고 이제 영화 한반도 완전 반미, 그리고 아주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괴물 완전 반미, 웰컴 투 동막골 완전 반미,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미 영화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흥행한 영화들인데 이렇게 해서 반미에 사로잡히는 계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령, 야 이거 괜찮네, 아이템 괜찮네, 영화 때문에 국가정책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 NL들 지금. 그래서 이 아이템 괜찮네, 우리 핵잠수함 한번 던져볼까? 반미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느닷없이 이 NL들이 밀어붙인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362 사업이죠. 그래서 이 362 사업 해군에 이제 362 TF가 구성이 되었고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 사업이었는데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6월 2일입니다. 그래서 3년 6월 1일이라서 362 사업입니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인데 2003년 사업단이 설치되어서 세 척의 중형 원자력 잠수함을 2020년까지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단 발족 1년여 만에 사업단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왜 공중분해됐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고 보도했을까요? 흘려줬으니까 알겠죠. 왜 흘려줬을까요? 보도시켜서 미국이 알게 되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미국 알으라고 일부러 흘렸지 않은가. 거기에 조선일보가 이용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일보는 그걸 보도했으니까 너는 친일이야, 매국노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매도하고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실을 알면 보도를 하는 게 기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더니 그로 인해서 안 됐다. 사실은 아니죠. 하려는 노력도 안 했고 또 어차피 될 수도 없었던 시기에는 즉 미국과의 아주 이 정책적 공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조선일보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했죠. 제가 핵추진 잠수함 연구 용역을 수행했을 때 이 362 사업 자료를 보자. 없습니다. 또 이 해군 관련한 이 전력기획참모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있는 그 기획장교들, 그리고 해군 함정사업부에 있는 그 조함단, 조함장교들 몰라요, 이 내용을. 없다 이겁니다. 아니 1년여 만에 사업단이 공중분해되는데 뭐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기루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연구 영역을 하면서 이 자료를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실체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북한과 친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친북, 또 더 어떤 면에서는 종북에 가까운 이 NL들이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싫어하는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할까요? 북한이 지금 전략잠수함 만들어서 SLBM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완전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고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 군사적 우위, 억제력, 협상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핵잠수함 그리고 핵무기 SLBM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SLBM을 실어 나르는 그 북한의 잠수함을 헌터킬러 그냥 수중에서 추적, 미행해서 침몰시켜버리는 이 헌터킬러 잠수함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했던 연구 용역의 요지가 그거예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연구 용역의 요지는 그겁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을 헌터킬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북한이 정말 싫어하죠. 왜?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를 이 헌터킬러 잠수함으로 제거되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되게 싫어하는 거죠. 자, 이 정부, 또 정부 인사들 중에 중요 인사들, NL들, 민족해방 출신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친북, 어떤 면에서는 종북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이 존중해 또는 흠모해 마지 않는 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핵잠수함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보에 신경 쓰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프로파간다만 난무하는 한국형 핵잠수함입니다. 자, 뭐 선전과 선동밖에 없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모모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예. 그래서 막 열광하죠. 야, 역시 저 후보가 안보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 10일 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장입니다. 자, 2018년도에 자주국방 네트워크와 서울대 석윤일 교수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 해군 연구 영역을 했죠. 핵잠수함 연구 영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군 연구 영역 이후에 별다른 추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 논의 본격화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지원은 없어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다. 라고 2020년 7월 28일 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뭐 지원은 또 없어요. 예산은 없어요. 예산 문제로 경항모와 핵 추진, 핵 잠수함 다 추진 어렵다. 핵 잠수함을 먼저 추진하는 게 순서가 맞다. 라고 또 10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먼저 NL이고 그 사람들이죠. 그 나물에 그 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과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이 북한의 갱도형 장사정포 이런 것들을 깨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번개 사업이라고 해서 그 갱도형 장사정포를 깨는 KT즘 이 열압력 탄도미사일 이걸 만드는 사업, 번개 사업이죠.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냥 대통령 특명 사업으로 4조 원 예산 바로 밀어줬어요. 지금 예산 10원 있습니까? 저한테 했던 연구 용역 그 몇 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행동은 없고 선전과 선동만 있습니다. 자, 정부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입으로만 하냐? 자, 9월 7일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수중전력발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지만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근 인원 2명이 이미 공개된 국내외 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쳤고 연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간 운용되었던 TF는 전략자산에 있어서 수상, 수중, 항공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다. 핵잠수함 건조를 주력 사업으로 다룬 것도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기 계획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암시했지만 해군 측은 관련한 소요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 TF 2명인데 제가 그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어떤 인원이다라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인선이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또 핵잠수함 관련한 연구를 했냐?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서칭했습니다. 그 인터넷 서칭을 잠수함 관련해서만 했냐? 아닙니다. 그냥 수상, 수중, 항공 등 분야를 가지 않고 그냥 그냥 거기 있으니까 아무거나 실적 내봐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 자료 서칭해가지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보고서 하나도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예산 분명히 국방중기계획 8.15 때 대통령이 이 핵잠수함 이야기를 하고 하필 8.15 때 하고는 김현종이 국방중기계획 직전에 핵잠수함 이야기를 했으면 국방중기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VIP가. 그리고 청와대에서 핵잠수함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중기계획에 군은 그 이야기를 1년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있는 척만 했을 뿐이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종이죠. 청와대 안보실 2차장입니다. 어차피 할 생각이 없던 핵잠수함이죠. 떡밥을 던지고 있는 청와대입니다. 어떤 떡밥이냐? 반미의 떡밥입니다. 대통령께서 8.15 때 언급하신 것 중 하나가 차세대 잠수함이다. 지금 우리가 잠수함도 건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조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전부 핵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나왔죠.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핵추진 잠수함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전혀 연관성이 없다. 라고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핵잠수함 하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별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맞냐? 한미 원자력 협정 전문에 보면 평화적 이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하고 사이만 좋으면 그래 평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거니까 이건 평화적 이용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미운 존재 같으면 미운 오래 같으면은 그게 평화냐? 무기체계인데 그게 무기가 평화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문제는 13조예요. 폭발, 이건 핵무기죠. 또는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비록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 원자로가 폭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폭발을 해서 그게 폭발력으로 살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군사적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현종은 개정할 필요 없다. 완전히 별개다. 라고 하고 들어갔을 때 미국이 반대를 하면 뭡니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국 저 나쁜 놈들. 우리 좀 잘하려고 하는데 아까 영화 유령의 대사하고 똑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나쁜 자들이죠. 자, 모든 것은 이 NL들의 계획대로 됩니다. 미국이 떡밥을 물었습니다. 떡밥 던졌죠? 아까 반미의 떡밥을 미국이 물게 됩니다. 왜? 지들은 물 걸 아니까. 미국이 우리는 아니죠. 자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이걸 안 해줄 것이다라는 걸 알죠. 당연히 물 수밖에 없는 떡밥입니다. 물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날 동아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정부가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비확산 원칙을 명분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10월 6일 날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10월 23일 날 RFA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최신 뉴스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전문가들, 이 보수 계열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입 연구원, 아주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죠. 보수입니다. 미국은 핵 확산 방지 명분으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 제임스 캠벨 선임 분석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금 이제 해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죠. 잠수함용 원자력 기술은 해군 고위 간부인 나도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인데 한국에게 이런 기술을 협조해 주겠나? 미국은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RFA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또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 역시 보수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밥 제대로 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쫙 이제 계속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면 미국은 완전히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죠. 반미. 자, 한국형 핵잠수함, 모든 것은 반미로 귀결되는 이 스케줄에 딱 플랜 A, B, C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플랜 A.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해로 핵잠수함 사업 못하겠다. 실패했다. 우리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현종이가 미국까지 가서 협상했는데 안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이제 댓글 조작을 해서 그 뒤에 일본의 반대 때문에 안 됐대. 이렇게 해서 반미, 반일 확 불붙이는 것이죠. 영화 유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NL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또 더 한 발 나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플랜 B.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 못한다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협조는 안 되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우리가 농축하겠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안 해. 우리는 19%짜리 저농축 우라늄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제재가 들어오죠. 왜? 한미 원자력 협정에 13조에 군사적 적용을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제재가 들어오죠. 자, 우리는 무기급의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도 아니고 19%짜리 저농축 우라늄 농축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네? 저 나쁜 놈들. 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최악인데요. 또 이제 미국이 핵연료 공급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게 살짝 던집니다. 중국이 그럼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중국이 최고야. 시진핑 주석 최고야. 역시 중국 몽이야. 역시 우리 상국이야. 높은 산이야. 중국 완전히 만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국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맹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미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이게 이들의 플랜 아니냐. 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핵잠수함 못하냐? 의지가 있으면 합니다. 2017년 11월 달에 우리보다 사실은 몇 달 뒤에 브라질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브라질도 역시 우리처럼 비핵 국가고 우리처럼 1970년대 핵 개발하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적발을 당했던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지금 이제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잠시 후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원자로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원자로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은 의지가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연구 용역하고 했지만 그거로 끝이었다 이겁니다. 의지 없으면서 국민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이 반대하지 않고 프랑스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원자로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그 브라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핵잠수함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잠시 후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신기루 정권 재창출용 반미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 때 우리는 자주국방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려고 했는데 저 미국 놈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해서 우리 핵잠수함 못하게 했어. 우리는 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선동술의 하나로 핵잠수함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브라질의 사례에서 봤듯이 정말로 정권이 의지가 있으면 3년 만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0원의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그냥 한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NL들이. 국민들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핵잠수함 관련해서 앞으로 반미 그리고 반일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그거 쟤들이 일부러 기획했던 거야. 기획한 놈들이야. 라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